그럼 법이 뭘까 했을 때 법은 하나의 사회 규범의 하나예요. 그러면 규범이 뭐냐? 규범 안에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범에는 간습, 종교규범, 도덕, 법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간습이란 건 옛날부터 해오던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한복을 입는다든지 떡국을 먹는다든지 뭐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잔다든지 뭐 이런 의식주부터 모든 것들, 그리고 종교규범은 종교 안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뭐 고기를 먹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도덕은 우리 유교에서 양심, 예절,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덕이라든지 간습 같은 경우에는 안 지킨다 해서 뭐 혼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도덕은 동기를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공항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세요. 그러면 그 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원인, 가정을 동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할머니 가방을 들여다가 줬는데 알고 보니 그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너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운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볼 거야. 너는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결과를 보고 도덕은 동기를 본다는 거. 그래서 법은 강제성이 있고요. 도덕은 자율적으로 하게 해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국가에 의해서 혼나겠죠. 벌금이라든지 경찰한테 잡혀간다든지 뭐 교도소를 간다든지 등등이 있다는 거. 하지만 도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손깍지 받거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법만 유일하게 국가가 제정한 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만든 법은 곧 우리 시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약속한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합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도화된 규범이에요. 법의 특성은 다른 거와 달리 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용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도덕에서는 착하게 살아라고 하면은 착한 게 어떤 게 착한 거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착한 건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는 게 착한 건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착하게 살라. 근데 법은 쓰레기 버리지 마.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가서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내용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아요. 법은. 그럼 법은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 있죠. 분쟁.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귀한 존재인데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말다툼이 붙었다고 할게요. 근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참 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게 법인 거예요. 공정하고. 그리고 이런 함으로써 A가 됐든 B가 됐든 권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막아지면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질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거는 경찰이 출동하는, 즉 법을 어겨서 범죄를 저지른 걸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정의라는 거는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차별받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회에 취업하는 데서 지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았다. 이러면은 국가랑 사회 시민들은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는 시작할 때 가산점을 주자. 아니면은 뭐 어디서부터 더 먼저 출발하게 하자. 이런 식의 뭔가 공평함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의고요. 그래서 개인, 소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법 아래는 영역이 나눠집니다. 국가가 주도하느냐,
개인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 끼어 있느냐 따라서 국가 주도면은 이거를 공법의 영역이라고 할 거고요. 개인 위주면 이거를 사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으면 사회를 위한 거여서 사회법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외워줘야겠죠. 공법에는 일단 제일 기본이 헌법이 있어요. 최고의 법이죠. 우리나라 기본을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통령 임기라든지 뭐 선거라든지 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국가에 대한 기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은 우리 형법이 있어요. 이 형법에 따라서 경찰들이 잡을 수 있고 안 잡을 수 있고 이게 발생해요. 만약에 형법을 안 어겼는데 경찰이 끌고 갔다? 그럼 그 경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이 뭔가를 했는데 그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사상구청이라든지 부산시청이라든지 뭔가 시나 구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도로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법. 대표적인 게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재판을 배울 건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았네? 돈을 갚아. 근데 안 갚아요. 그럼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면 이때 소송을 걸면은 상대방은 응하거나 안 응하거나 할 건데 안 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결과가 나서 뭐 갚아야 된다든지 돈이 없다라고 버티면은 집의 압류가 돼가지고 딱지가 붙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이고 민법은 개인의 가족관계,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재산 상속이라든지 거래 그리고 상법은 기업 활동함에 있어서 감시 제재를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기업이 만약에 잘못된 물건을 국민한테 팔았어요. 근데 국민이 그걸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따질 거예요. 소송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가습기에 무슨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가습기 썼던 사람들이 단체 소송해가지고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법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싸우면은 솔직히 말해서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기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가, 즉 돈 많은 사장님이 너무 노동자들을 막대하다 보니까 빈부격차,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몰래 버린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원래 국가가 나서면 안 되는데 국가가 이때부터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법과 공법의 중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회법에는 우리가 보면은 보험, 건강보험, 연금, 그리고 최저시급이라든지 뭐 등등 우리 노동청 가서 따질 수 있는 것들 그 노동청에서 움직이는 게 다 사회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종류 보면 노동법 그리고 경제, 사회부장. 그래서 요즘에 롯데마트가 일요일 안 쉬고 월요일 쉬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일요일날 못 쉬다 보니까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국가가 너네 월요일날 쉬어라고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 기업에다가 국가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회법의 종류인 거예요. 자, 아까 재판에는 크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다는데 차이가 있어요. 민사재판은 개인이 맞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먼저 건 사람이 원고가 돼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죠. 그러면 이 개인이 거기에 응하겠죠. 그게 피고가 돼요. 원고, 피고. 그래서 피고가 답을 제출하죠. 그에 따라서 이제 변호사를 서로 고용해가지고 서로 싸우겠죠. 만약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다? 그럼 그냥 해야겠죠. 그러면 불리하겠죠. 그리고 재판이 일어납니다. 원고, 피고, 변호사. 근데 형사재판은 경찰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잡은 거예요. 추정이라고 했어요. 아직 범죄 사실이 증명이 안 됐다면 얘는 아직 범죄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고발 고소를 해서 그게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잡아서 이렇게 서요. 그럼 여기는 피고, 검사가 원고격이고요. 그 다음에 당한 이 범죄자가 추정된 애가 피고예요. 그럼 피고는 자기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겠죠. 그래가지고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판결할 때 요즘에 영화랑 드라마 보면은 꼭 범죄 저지른 애들이 기업의 간부거나 돈이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우수한 사람 써가지고 얘네들이 막 다 이겨버리죠. 그러면은 뭔가 죄를 짓고도 죄를 뭔가 심판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재판관이 은퇴를 할 거잖아요. 은퇴를 하면은 정관예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변호사가 되거나 차려요. 그러면 조금 돈 많고 한 사람들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이제 소송을 맡으면은 아무래도 현직 재판관이 판사들이 이 사람들보다 후배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날 전화를 해요. 김 판사 오랜만이지 하면서 내일 그 소송 있는 거 내가 맡은 건데 좀 잘 부탁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법원은 독립돼 있고 법관도 독립돼서 양심에 따라서 보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는 좀 현실적인 거고 책에서 배운 거는 원칙은 그렇지만 잘 쉽지 않겠죠. 그리고 재판할 때는 증거를 위주로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추측하면 안 되고요. 공개적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 한 번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 그 다음에 고등, 대법원의 3심 제도, 즉 신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지방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 도청 쪽에는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서울에 가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가장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얘가 레벨 1, 얘가 레벨 3, 얘가 레벨 5. 그래서 1, 3에서 졌다 하더라도 5에서 이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제일 최고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